자, 이제 벤자민의 피치컴 효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KBO 리그에서 피치컴을 실제 경기에 가장 먼저 활용한 KT가 키움을 꺾고 또 중위권 싸움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지난 한 달이었나요? 뭐 최근 10경기였나요? 11경기였나? 하여튼 그 1점차 승부에서 KT가 최근 10승이래요. 와, 진짜 이렇게 한 점차 승부, 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경기 키움과의 경기에서 선발 벤자민의 호투 앞세우면서 4대3으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3연승에다가 키움전 7연승을 달린 KT는 5위 SSG와의 격차를 2.5경기까지 또 좁힐 수 있었습니다. 와. 나는 어제 경기는 1회에 넘어갔다고 봐. 아하. 1회에 1번, 2번이 어제 강백호 선수였었는데. 그렇죠. 두 타자를 상대하면서 18구인가 19구까지 던졌어요. 프라도가. 거기서 완전히 넋이 나간 거지. 그쵸. 그 끈질긴 승부. 이후에 결국은 2사까지 잘 잡아냈는데 2사 이후에 김상수한테 이게 맞은 게 이제 그게 이제 결정타였지. 그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에이스들 간의 대결, 벤자민과 프라도의 그 대결이었기 때문에 에이스 간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 뭐예요? 선취점. 그렇죠. 맞아요. 선취점 네. 뽑는 팀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게 어제 딱 그 경기가 어제 경기였던 내용이었던 거죠. 아, 어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초반부터 이 KT의 테이블 세터와 이 후라도 선수를 괴롭혔던 것, 요게 이제 또 이 에이스 맞대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KT 지난해와 또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다가 중반부터 팍 치고 올라오는 게 또 지난해랑 또 비슷비슷해요. 네, 진짜로. 시점이 조금 늦긴 했지만. 조금 늦은 이유는 뭐겠어요? 다른 팀들이 그래도 5강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을 한 시즌이고. 아,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팀들이 시즌 초반부터 그냥 확 갈라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늦게 풀리네. 희한하게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팀 이미지랑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안 되는 약간 그렇죠. 그런 건데. 잘할 거면 초반부터 잘해야죠. 너무 네. 늦게 이게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럴 때가 사실 기자분들이 제일 재밌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엮어가지고 또 쓰기도 좋고. 그러니까 네. 약간 이러면서 결국은 올해 특히나 KBO 리그가 엄청나게 지금 순항 중인데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요소들이. 네. 진짜 이 전력이 상향 평준화가 좀 되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위권 팀들도 언제든지 뭐 상위권 팀에게 일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KT도 또 올라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탄력을 받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경기 사인을 주고받는 전자장비 피치컴을 또 실제로 도입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버튼 조작을 통해 투수와 포수의 사인을 또 주고받을 수 있어서 사인 노출 우려가 적고 또 경기 시간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인데요. 이제 벤자민과 장성호 선수가 처음으로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포수가 여기 앞에 띡띡띡 누르면 투수 쪽에 뭐 던져 이렇게 또 전달이 되고, 투수 입장에서도 투수가 뭐 던지고 싶은 공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눌러요. 그럼 이제 포수에게 전달이 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뭐 포수 뭐 사인 이렇게 던지고 뭐 이게 하고 막 속임 사인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투수는 누르는 게 어디 있어요? 어제 보니까 포수는 이쪽에 팔 쪽에 있고, 네, 여기도 어깨 쪽에 있어요. 네. 투수는? 네네. 참 나 이거 너무 신기해. 이게 결국 나중에 이게 심판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뭐 심판은 모든 게? 뭐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기 진행만 이제 좀 잘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부담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심판의 역할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뭐 스트라이크 볼판 정도 기계가 하지. 야구의 묘미 중에 하나인 이 사인 내는 것도 이제 기계가 하지. 그쵸. 다 기계가 하는 이제 앞으로 또 더 기계가 더 나올 게 또 있나? 글쎄, 요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투수와 포수 사이에서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또 동작들도 사라지고, 또 이제 사인 훔치기 당할 그 우려도 또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미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널리 또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요님께서는 요 피치컴 도입한 거 또 일단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난 생소한데 굉장히 좀 신선해 보입니다. 신선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좀 생각이 좀 애가 좀 문제가 내가 있는 건지, 나는 저런 걸 보면 저거 나중에 저렇게 엿들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그 인터넷이나 IT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나쁘게 활용을 하면, 그 얘기도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 그러면 이제 사인 훔치려면 해킹해야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NFL 쪽인가? 이쪽에는 그 서로 헤드 코치 있잖아요. 그 감독 있잖아요. 감독이 이렇게 이제 이 전달하는 그 내용이
해킹된 적이 또 있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럴 것 같아. 네. 뭐 그런 마음만 먹으면야 뭐씨 그거 뭘 못하겠어 진짜로. 아니 그러면 물론은 안 되겠지만 난 나중에 이러다 뭐 이거 하다 보면 전자기계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무슨 타자랑 쓴 이거 할 때 무슨 뭐 이렇게 뭐 안면 인식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지문 이거 막 해야 되고 막 주민등록번호 막 이렇게 눌러 인증번호 누르고 막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쵸. 뭐 물론 뭐 시대가 지나면 해킹 사건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얘기. 그쵸. 우리가 언제 뭐 그 휴지통 두드려가지고 쓰레기통 두드려가지고 타석에 있는 타자에게 사인 훔친 거 전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상천외한 일들은 항상 벌어지기 마련인데 일단은 뭐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아직까지는 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쵸. 이게 발전하면 또 막으려고 또 하고 이러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발 벤자민 선수 트리플 A에서 피치컴 사용 경험이 있다면서 착용을 또 자청을 했습니다. 6.1이닝 동안 홈런 하나 있기는 했었죠. 하지만 5피안타 5K 1실점으로 시즌 8승을 또 달성을 했는데 이 피치컴 사용 소감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2022년에 썼던 거라 편하게 사용을 했다. 덕분에 오늘 투구 템포를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포수 장성우가 장난으로 너클볼 던지라고 눌러서 웃기도 했다. 7회에는 음량이 너무 커서 타자가 들을까봐 볼륨을 조절했다. 외국인 선수를 위해서 또 영업판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투수 입장에서는 투구 템포가 빠르면 일단은 뭐 타자와의 승부에 있어서 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은 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는 장성우 선수 참 신기해. 이거 버튼이 보니까 이게 많더만요. 네, 이게 구종이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팔뚝에다 차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무릎에다 차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게 꾹꾹 버튼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노출이 돼서는 또 안 되겠죠. 네. 그러면은 많은 버튼 중에 이게 뭐 슬라이더 버튼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직구 버튼도 있을 거고, 그렇죠. 외워야 되는 거네. 아니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그래? 번호대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네. 난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포수 참 이거 머리가 진짜 포수는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되겠구나 보면서 나 어제 막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네. 그래요. 네. 이게 5명까지 사용이 된다고 해요. 팀당 5명. 이게 야수들도 이제 착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 중간 중간에 이 모션 누르는 거를 화면에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야수들 개인적으로 비춰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선수들한테 착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비춰주지 막 했는데. 그쵸. 야수들도 투수가 무슨 구종을 던지는지 알면 이 수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뭐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야수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되는. 그럼 그건 이제 또 모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듣나 보죠. 네네. 진짜 많이 발전했다. 그쵸. 진짜로 이제 이런 전자기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야구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피치컴뿐만 아니라 또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아웃에서 태블릿 PC 또 이제 비치를 해놔가지고 상대 투수가 방금 전에 뭐 던졌는지 어디로 던졌는지 이런 것들도 다 바로바로 분석이 또 가능하게 하니까 점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하나씩 또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ABS 같은 경우에 전면 ABS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가 전 세계 야구 리그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서 요거 진짜 호평받고 있잖아요. 팬 여러분들께. 이러니까 와 진짜 역시 기술 발전이 야구에도 이렇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야구 하면은 못 하겠네요. 저는 나는 아직도 은행을 직접 가거든. 위원님한테는 피치컴 차라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포지션이 다른 그런 피치컴을 착용해야 될 포지션 이라고 하면 나는 못했겠네. 시대도 변하는데 언제까지 옛날 시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도 받아들여야 되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 있습니다. 벤자민 선수 향후 어린 포수나 나와 호흡을 맞춰보지 않은 포수가 나오면 직접 사인을 낼 생각도 있다. 타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다 보니까 타자에게는 불리하다. 나는 미리 포수가 사인을 알려주니까 빨리 준비해서 타자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타석에서도 사실 상대 투수의 템포가 너무 빠르면 잠깐 뭐 타임을 부를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끌려가다 보면은 승부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템포로 던진다는 게 외국인 투수들, 그러니까 김원중이나 외국인 투수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인을 받고 사인이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던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KBO 리그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와인도 사인도 받고 한숨도 쉬었다가
와인드 업데이트 이 길잖아. 아, 이 시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 뭐 김 감독이 피치컴의 적극적인 이유는 명확했다. 어떤 김 감독인지 또 궁금합니다. 스피드업에 동참하겠다는 뜻. 김 감독은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팬들에게 빠른 경기, 스피드한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4시간 경기는 야구인들도 못 본다. 라면서 경기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30분을 140경기 동안 더하는 것과 3시간에 끝나는 건 체력 소모가 다르다. 아, 김경문 감독이시군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요즘에는 메이저리그에서 3시간 해설했다고 하면은 그거 되게 길다고 느낀대요. 2시간 반, 40분이면은 끝나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 피치 클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통해서 스피드업 한 다음에 집에 일찍 돌아가서 일찍 쉴 수 있으니까 경기력에 도움된다. 이런 선수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일찍 끝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해설을 하는 해설위원분들도 각 방송사마다 계약을 할 때 네. 3시간이 넘어가면은 시간 외 수당을 계약서에 써야 됩니다. 연장과도 똑같이 하려잖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40분이 넘어가면 그 수당이 들어와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웬만해서 카메라 정면으로 안 보거든. 이거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AI로 저희가 대체될 수도 있어요, 위원님. 43분까지 내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애놀이 좀 넣어주셔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기 마무리 박영현 선수가 뭐 최근 사생활 논란이 있었죠. 8회부터 아웃카운트 5개를 또 처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로하스 선수도 3대1로 앞서가던 7회 쐐기 홈런을 때려내면서 시즌 22호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사무엘맘님께서 네이버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KT는 거의 꼴찌까지 내려가다가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 뒷심 받아서 중위권까지 올라온 듯 합니다. 초반에 3강으로 예상했는데 점점 KT다워지는 듯 싶어요.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위원님 KT가 5강에 갈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다. 갈 것 같아요.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5강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팀들의 최근 경기력이나 네. 선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나 마지막에 웃는 팀은 저는 KT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최근 상승세가 좋다. SSG가 지금 5위의 자리를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NC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쵸, 한 경기 그래도 차.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은 KT가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순위권에 있는 기아, 삼성, LG, 두산이 1위부터 4위까지 이 팀들 제외하고 결국은 5강 싸움, 이 5위 자리 싸움을 가지고 그렇죠. 나머지 팀들이 다 경쟁을 할 텐데 마지막에 웃는 팀 KT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또 위원님의 예측이셨습니다. 과연 적중할 수 있을지 또 보겠습니다. 고에스트님 또 5,000원 후원 마지막으로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T 한화는 피치컴 바로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유보적인 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이 더 적응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당연하게도 먼저 시범 도입을 해보는 팀들이 내년에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근데 약간 이런 변화들이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이라 이런 걸 적응하는 시간이 오히려 경기력에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팀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과감하게 시도를 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제가 감독 위치라고 해도 시즌 중간에 지금처럼 시즌 중간에 이걸 들어간다라는 거는 나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고 봐. 근데 뭐 KT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시행이 된 거고. 그렇죠. 괜찮은 선수들 먼저 한번 또 써보라고 하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선수들한테 괜찮은 선수들은 해봐라.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 이 ABS에도 빨리 적응한 팀이 또 이점을 보지 않았습니까? 피치컴도 또 마찬가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